오늘의 요리! 쇠고기 버섯 전골. 두부 270g, 쇠고기 200g, 생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각각 100g씩 준비하시고요. 양파 100g, 미나리 50g, 실파 30g, 불린 당면 150g, 식용유, 쇠고기 양념에 들어갈 다진 파 2큰술, 설탕 1큰술, 진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춧가루 약간, 전골 육수 양념으로 들어갈 육수 5컵, 후춧가루, 국간장, 소금, 다진 마늘 약간씩 준비해주세요. 먼저 볼까요? 주재료인 버섯을 손질한 다음 두부는 한 입 크기로 썰고 각종 부재료도 손질해주세요. 기름에 튀겨낸 두부는 얼마 전에 했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요리는 아니고요. 한국 음식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왜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궁중 요리를 하면서 뭐 쇠고기 전골, 뭐 버섯 전골 그런 전골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쇠고기 버섯 전골을 보여드릴 건데요. 쇠고기 버섯 전골 그러면 말 그대로 버섯이 주인공이 돼서 많이 들어가는 전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버섯들을 손질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느타리 버섯을 칼도마위로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느타리 버섯은 굵직한 거는 이렇게 찢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타리 버섯은 굵은 거는 반씩 찢어서 준비해 주고요. 아주 굵은 거는 4등분으로 찢어서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 거는 뭐 그대로 담으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느타리 버섯 그러면은 이렇게 삶아서 많이 요리들을 해서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느타리 버섯은 닭고기 맛과 비슷해가지고 삶지 않고 그대로 요리를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느타리 버섯은 다 이렇게 찢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타리 버섯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 제거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찢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어떤 버섯이 들어가느냐 하면 생표고버섯이 들어가는데요. 생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어떻게 씻느냐면요. 꼭지를 제거한 다음에 흐르는 물로 여기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요거를 여러 장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거를 꼭 눌러서 이렇게 물기를 짜게 되면은 형체가 일그러지지 않으면서 물기가 잘 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고버섯 준비해 놓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굵직굵직하게 썰어 주세요.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이렇게 옮겨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생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하게 썰어도 익으면은 이렇게 쪼그랑망탱이가 돼요. 이게 쭈글쭈글해지면서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쪼그랑망탱이 그러니까 재밌죠. 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사투리 같은 방언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옮겨놔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쇠고기는 제가 이렇게 칼도마에다 올려놓고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에 보면은 요거 쇠고기 채를 썰어 놨는데요. 이거는 홍두깨살로 썰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름기하고 지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이걸 채 썰은 다음에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핏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핏물을 제거해줘야만 나중에 전골을 끓였을 때 국물이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고기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버섯 한 가지를 더 집어넣을 건데요. 어떤 버섯을 집어넣느냐면 새송이 버섯이에요. 자, 새송이 버섯은 옛날부터 있던 버섯은 아니고요. 근래에 나왔던 버섯인데 새롭다 그래서 새자를 붙여가지고 새송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새송이 버섯은 너무 기니까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자연송이는 비싸서 못 드시는 분들은 새송이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 어떤 그런 거는 자연송이만 못하더라도 그 씹는 질감은 자연송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새송이 버섯 이렇게 제가 썰고 있는데요. 버섯들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 주셔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물에 담가서 씻게 되면요, 버섯이 스펀지 모양 수분을 전부 흡수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버섯을 씻을 때는 꼭 물에다 담그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어 주셔야만 수분을 조금 빨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버섯은 꼭 흐르는 물에 씻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버섯이 남았을 때는 키친타올 같은 데 싸서 이렇게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시게 되면 조금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섯 3가지 손질도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손질이 필요하느냐 하면 요거는 당면이에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당면을 갖다가 물에다 담가서 이렇게 불려놨거든요. 그래서 냉수에 담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불리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데요. 이 당면을 갖다가 만약에 끓는 물에 삶아서 넣는다든가 어떤 이렇게 날 걸로 넣게 되면 좋지 않고요. 항상 냉수에 담가가지고 3시간 정도 이렇게 불려가지고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는 재료가 어떤 거냐면 양파거든요. 그래서 양파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채를 썰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파 같은 거는 아주 오래전에 조선 중기 때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선 말기에는 양파들을 다 궁중에서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양파 채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또 파란 채소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면요, 미나리가 들어가요. 미나리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씻어서 준비해 놓은 미나리를 이렇게 썰어 가지고 이렇게 또 가지런하게 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실파도 들어가거든요. 실파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부를 썰어야 되는데요. 두부는 어떻게 써느냐면요, 이렇게 3등분을 내주세요. 3등분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굵기 모양 이렇게 썰어주시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썰어놓은 두부를 갖다가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지져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프라이팬을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두부를 지지는데요, 두부에다가 녹말가루를 묻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대로 날두부를 지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프라이팬을 달궈지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식용유를 둘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용유를 둘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두부를 이렇게 올려놔서 지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두부를 이걸 왜 지져가지고 이제 물에다 씻느냐면요, 두부를 지지게 되면 기름이 들어가죠.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골에 기름이 막 동동동동 뜹니다. 그 다음에 또 지지는 이유는, 지지지 않고 그냥 넣었을 경우에는 두부가 깨지거나 그렇게 곧잘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부를 지지게 되면 탄력이 생기고요, 고소한 맛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두부는 이렇게 썰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나서 지지는데요. 이때는 기름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프라이팬 바닥에 기름이 이렇게 쫙 깔릴 정도로만 이렇게 깔으시고 나서 이렇게 두부를 올려놓고 지지시게 되면은 두부가 노릇노릇하게 지져지죠. 자, 두부 그러면은 그 부드러우면서도 밭에서 나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쇠고기, 버섯 전골 같은 데 두부가 들어가게 되면요, 영양학적으로도 궁합이 상당히 잘 맞고, 또 영양뿐이 아니라 입에 들어갔을 때에도 굉장히 이렇게 씹히는 촉감이 좋거든요. 버섯하고 비슷해요, 그 씹히는 촉감이. 자, 그래서 두부를 제가 지금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나서 이렇게 지지고 있는데요. 지지는 거는요, 그냥 노릇노릇해질 정도로만 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자, 이렇게 두부가 노릇노릇하게 지져지면요, 이제 불을 끄시고요, 이걸 갖다 이제 물에다 씻을 거예요.